183번째 영화 비둘기 가지에 앉아 존재를 성찰하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. 이 영화는 2014년 로이 앤더스 감독의 영화이고, 감독의 인간 존재 3부작 중에 마지막 영화이다. 뭐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를 성찰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일단 제목이 그렇게 막 썩 끌리는 제목은 아니고, 제목만 봤을 때는 한 60년대에 제작된 영화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한다. 제목을 잘 못 지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, 하여튼 뭐 제목과는 별개로 굉장히 좀 흥미롭다기보다는 영화를 다 본 후에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잔잔한 뭔가 깨달음보다는 카타르시스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던 영화였다. 일단 좀 특징적인 것을 좀 얘기해 보자면, 영화는 이제 스토리 형식의 이야기 구조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의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짤막하고 혹은 좀 파편화된 그런 장면들을 이어붙여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영화를 진행시키고 있다. 굉장히 이 영화의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따라서 이제 영화를 보면 어떤 큰 이제 뭐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고, 그래서 영화를 보기에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, 내용이나 어떤 뭐 이야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다소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, 혹은 좀 영화가 좀 낯설게 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의 어떤 정보를 찾아보면 뭐 초현실주의라고도 하긴 하는데, 초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낯설게 하기 방식에 좀 가깝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. 그래서 영화는 음, 우리나라 이상의 오감도처럼, 오감도라는 것은 이제 까마귀의 눈으로 바라본 어떤 그런 시선을 말하는 건데, 마찬가지로 어떤 비둘기의 눈으로 혹은 뭐 비둘기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어떤 뭐 이야기라기보다는 영화를 보면 좀 감정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떤 장면 하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무미건조하고 좀 창백한 색감을 좀 내보이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좀 정적인 롱테이크 방식과 그리고 연극 무대 같은 그런 고정된 카메라 앵글, 이것도 영화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런 영화의 어떤 연출 방식이 뭐 유사한 영화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약간 홍상수 감독의 좀 느낌도 간간히 좀 나기도 했지만, 그래도 나름 개성 있는 좀 스타일이라고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다. 어, 영화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죽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사랑, 그 다음에는 전쟁, 그 다음에는 그 전쟁에서 파생되는 비윤리적인 인간의 군상, 뭐 자본가들의 모습, 뭐 고독, 늙음 등등 인간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각각의 모습들을 여러 모습들을 좀 간조적인 시선에서 영화로 담아냈다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 영화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은 영화 후반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, 나치 당원 같은 사람들이
정말 그 커다란 드럼통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이제 넣어놓고 그 밑에 지펴서 그 드럼통을 굴리면서 사람들을 구워 죽이는 뭐 그런 장면인데, 이 드럼통이 이게 돌아가면서 마치 뭐라 그래야 돼, 오르간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음색을 내면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장면이 영화의 어떤 백미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, 어, 그리고 이 어떤 사륙의 모습을 건조하게 바라보는 노인들, 망령의 모습 같은 노인들도 이 영화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. 전쟁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, 전쟁의 어떤 잔혹성과 어, 뭔가 그 아름다운 예술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을까? 뭐 그런 좀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. 그리고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제 대사 중에 하나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라는 이제 대사인데, 이 대사가 뭐 맥락 없이 갑자기 툭툭 이게 튀어나오는 대사이기도 하고, 영화의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사인데, 이 대사가 마치 어떤 극중에서 인물이 인물한테 전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,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사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사는 영화를 보는 관객한테 감독이 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, 좀 넓게 보자면 어떤 우리 인류사에 좀 말하고자 하는 위안이나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했다. 뭐 그런 느낌을 받았다. 뭐 영화가 어쨌거나 영화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, 결국에는 인간은 계속 살아가고 있고, 그리고 시간도 계속 흘러가면서 인간의 역사가 유지된다는 뭐 그런 어떤 마무리로 짓고 있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감독의 어떤 생각이 여기에 좀 투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든다. 음, 영화를 초반에 보면 이 무슨 영화지?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지루할 법할 때쯤에 좀 뭐랄까 좀 난데없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, 조금씩 조금씩 좀 흥미를 이제 갖게 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이제 등장하면서, 중반을 지나서 후반쯤 갈 쯤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좀 잔잔한 카타르시스가 좀 몰려옴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꼈고, 그리고 이런 영화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 한해서 좀 즐길 수 있을 법한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아, 영화를 다 본 후에는 뭐 물론 이제 독특한 연출도 한몫하지만, 분명히 영화 보고 좀 약간이지만 좀 생각해 볼 요지가 있다는 거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, 다만 뭐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, 뭔가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너무 좀 깊지 않다. 음,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뭔가 아쉽다. 뭔가 좀 표면적인 것만 보여줬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, 물론 지금 상태에서의 영화의 완성도도 뭐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, 뭐 괜찮았다라고 하지만, 아, 조금 더 단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는 좀 그런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도 해봤다. 그래서 영화는 훌륭했고, 2014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, 이 수상이 스웨덴 영화의 최초 수상이라고 한다. 이상 끝.